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 원래 쉬는 날로 정했었는데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댓글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서 영상을 이렇게 키게 됐고요. 피스풀 마인드 해피님, 그 다음에 너와난님 두 분께서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모습과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저도 이 글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노력을 했을까라는 자기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 안 읽어보신 분들이면 한번 그 너와난님과 피스풀 마인드님의 댓글을 조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Y초7240님께서는 임상 2상이 12주 투약이었고 임상 3상은 24주 투약인데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임상 3상은 12주, 앞에 12주는 고용량이고요. 뒤에 12주는 저용량으로 투약을 진행을 한 임상입니다. 피스풀 마인드님께서는 60%, 60% 정도가 정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면서 안구 돌출 감소율 정도가 60%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추가 연장 관찰에서는 PRR 반응률이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 관해가 가능하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너와나님께서도 비율이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27%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따끔한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다 동의하는 바고요.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투자 판단에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참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배운다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놓치는 것들을 이렇게 캐치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께서 투자를 하는데 혹시나 너무 긍정적인 면만 보고 투자를 하면 또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면들도 같이 봐가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본인의 그릇만큼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면들이에요. 너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 또한 도움도 많이 되고, 다른 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댓글을 읽으시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가 이런 댓글 창들이 한올바이오파마의 커뮤니케이션, 한올바이오파마 기업을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같은 주주, 배를 탄 주주들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무슨 악의성 글이나 아니면 뭔가 팩트도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팩트처럼 올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거짓 정보를 흘린다거나 라는 글들은 제가 과감히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삭제한 댓글이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거든요. 부정적인 댓글도 사실 삭제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 또한 그분들의 의견이긴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그것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해야 저도 부정적인 면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도 무리한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피스풀 마인드 해피님과 너와나님 너무 객관적인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에 더불어서 반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반환 얘기 상당히 민감하죠. 저희 그 반환 12월 10일, 12.12 사태가 지금 한올에도 나타났었죠. 12월 11일에, 그 임상 데이터가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아니죠. 그 인베스터 데이를 하고 나서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발표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그 임상 계획이 좀 앞당겨지는 그런 호재도 있었잖아요. 아이메로프로바트에. 그런 호재를 뒤로 하고 반환 이슈 때문에, 그리고 12월 12일 날 한올바이오파마의 그 안내문이 조금 문제가 되면서 이슈화가 되면서 좀 많은 하락을 하고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매집을 하고 있지만 지금 42,000원, 3,000원대를 완전 옆으로 계속 기어당기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반환이라는 얘기를 오늘 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목을 바토클리마 반환이 호재라고 지어봤는데, 바토클리마 반환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기술을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토클리마 반환이
충분히 호재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TED가 성공한다는 전제입니다. 아이고, 메모장을 켜는 게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TED가 한다는 가정하에 TED가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하나의 가정은 뭐냐면 바토클림압을 상업화하지 않는 이뮤노반트의 기업 방향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이메로프루바트로 집중하고 있는 이뮤노반트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ED를 성공을 했는데 상업화를 하지 않고 아이메로프루바트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이뮤노반트다 라는 가정을 할게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뮤노반트의 주가에는 바토클림압에 대한 가치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투자자들은 바토클림압이 TED로 성공을 해도 상업화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곳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놀바이오파마 주가도 그러면 이뮤노반트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의 기업 가치의 반절이 하놀바이오파마여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지금 저평가 3분의 1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하놀바이오파마의 주가 또한 이뮤노반트보다도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바토클림압의 기업 가치를 지금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토클림압 TED 성공한다 해도 이뮤노반트는 지금 상업화 안 하겠다가 지금 목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림압을 상업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토클림압을 TED로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바토클림압의 전략을 보면 일단은 임상 3상의 첫 번째 데이터를 발표를 할 건데 표본이 100명이 넘거든요. 그 표본 속에서 만약에 TED 임상 데이터 결과가 잘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나와주고, 만약에 두 번째 임상에서 표본을 확 늘려서 했을 때도 그 정도의 확률이 어느 정도 잘 나와준다면 TED 성공하고 상업화 발표를 안 했을 때, 바토클림압을 하놀바이오파마에게 반환했을 때 과연 어떤 호재들이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상상이죠, 상상. 추정입니다. 추측이고 추정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이렇게 될 겁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TED가 성공 안 하면 이 가정 자체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TED가 성공을 안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는데, TED가 뭐 기전상 성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얼마만큼의 성공이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안구돌출 반응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구돌출 반응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반응률이 50%일 때, 60%일 때, 70%일 때 일대를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뭐 위약군은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위약군 대비 유효성 입증이 다 확률적으로 됐다는 가정합니다. TED가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가정하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TED가 성공을 했다면 이 약은 바토클림압은 바토는 그레이브스병까지 같이 컨트롤이 가능한 최초의 치료제가 됩니다. 그 TED 성공을 했다면 바토클림압은 그레이브스병까지 같이 컨트롤이 가능한 최초의 치료제가 됩니다. 물론 TED로 성공했기 때문에 환자는 TED 환자밖에 처방을 못합니다. 그레이브스병 환자한테 TED도 없는데 바토클림압을 처방할 수는 없어요. TED 환자로서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은 그레이브스병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90%이기 때문에 안과 의사가 TED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이 약은 그레이브스병까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있다고 보여지는 약이니
TED 질환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바토를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바토를 처방해 줬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최초의 치료제가 됩니다. 상당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레이브스병까지 컨트롤이 가능한다는 옵션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TED로 성공은 했지만 그레이브스병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점점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ED와 그레이브스병을 동시에 치료한다는 건 테페자와 벨리그로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테페자와 벨리그로투그는 이 TED만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TED로는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레이브스병 자체를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환자는 그레이브스병을 90%가 TED 환자의 90%가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TED 환자는 그레이브스병을 치료하러 또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테페자나 벨리그로투그는요. 네, 한올은 바토클리맙은 TED와 그레이브스병을 동시에 타겟을 할 수 있다. 이 가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제 50%, 60%, 70%일 때를 좀 가정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50%일 때. 50%일 때는 조금 상황이 많이 애매해집니다. 50%일 때는, 테페자 같은 경우가 거의 80%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토클리맙이 한 50% 정도가 나와버리면 일단은 시장성의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TED 치료제로 성공은 했지만 50%여도 성공은 할 수 있지만 이게 TED 치료제로서 50%의 반응률만 나온다면 이 그레이브스병까지 치료한다는 이 시장에 대한 그런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을 주장을 하려면 일단은 테드의 문턱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응률이 50%면 테페자가 80%면 사실 경증인 환자는 뭐 이런 부작용, 테페자의 부작용이 너무 부작용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부작용 리스크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바토를 넣을 수도 있지만 테페자 반응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바토가 그런 시장 외에 중증 시장이나 그런 시장에는 같이 침투를 하면 테페자를 넘보지를 못하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아무리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를 같이 좋게 만들다고 하더라도 테페자의 80% 문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TED 환자의 문턱 자체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50%면 상당히 애매하다. 이게 지금 거의 50%면 실패 비슷한 느낌입니다. 사실. 실패 비슷한 느낌이고요. 근데 이게 글쎄요. 50%가 나온다는 건 이제 환자군에서 이제 잘 선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유효성이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50%면은 TED 문턱을 넘기가 아마 쉽지 않을 정도의 퍼센트다. 라는 정도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적어도 저는 한 60% 돼야 됩니다. 그래서 50%일 때는 이때는 반환을 하더라도 한올이 다른 제약사의 빅파마 다른 제약사의 제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제차 판매를 불가능할 정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른 제약사가 이거를 사갈 수 있을까? 반응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보수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50%면은 성공은 했지만 이거를 반환받고 다른 데에 팔 수 있을까? 라는 정도의 의심이 가는 정도. 그러니까 50%입니다. 성공입니다. 라고 해도 그래? 성공인데 이 약 잘 팔릴 수 있을까? 라는 정도의 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50%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공 가능성을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50%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0%면 어떻게 될까요? 60%일 때는 테페자만큼의 80%의 치료제는 아니지만 이 60%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는 그레이브스병과의 콜라보레이션, 그레이브스병도 치료가 가능하고 TED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의 이 콜라보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발휘를 하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좀 추정 아닌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60% 정도 나오면 이제 테페자의 문턱을 TED로는 넘지 못해도 빅파마에 만약에 60% 정도 나왔는데 반환을 한올이 받는다면
빅파마가 사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바토를 다시 사갈 수 있을 만큼의 반응률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0%는 너무 낮아서 빅파마가 이거 애매해서 안 사가도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고, 60% 정도 되면 한올이 바토클리마비 60%야 반응률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레이브스병과 잘 어울리게 처방을 하면,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환자에 처방한다는 게 아니라 TED 환자한테 너 TED 걸린 거 그레이브스병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 갑상선 호르몬 조절 안 돼서 그 항체 때문에 그래, 그 항체 우리가 한 번에 줄여줄게, 바토클리맙 쓰자 라는 정도의 반응률, 라는 정도의 처방을 할 수 있는 반응률이 60%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빅파마가 다시 사가게 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3상을 모두 완료한 약물이란 말이에요. 3상을 모두 완료한 약물이어서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제 갖다가 팔기만 하면 돼요. 무위험 수익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페이턴트 클리프라 그러잖아요. 특허 절벽. 페이턴트 클리프, 특허 절벽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빅파마들이 워낙 많은데, 뭐 머크도 그렇고 뭐 사노피, 뭐 로슈, 뭐 이런 회사들 많죠. 근데 그런 회사들, 머크나 뭐 사노피, 로슈 이런 회사들이 무위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60% 정도 되면 가능하다.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 믿어야 되냐면 빅파마들의 그런 영업망, 그다음에 마케팅 능력들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60%라는 반응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반응률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태페자 수준까지는 절대 안 되잖아요. 60%면. 그러니까 그 정도 반응률은 아니기 때문에 빅파마들의 영업망과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뭔가 그런 영업망이나 마케팅을 통해서 바토클리마비 우리 TED 치료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레이브스병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마케팅으로 기존에 있는 의사들에게 먼저 처방이 내려질 수 있도록 영업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마케팅 능력을 활용해서 발휘를 한다면 충분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가 60% 정도가 될 거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되면 빅파마들이 이제 사갈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60%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업프론트, 그러니까 뭐 계약금이나 뭐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업프론트 금액을 계약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억 원 이상 일시 수취가 가능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마일스톤도 뭐 수천억, 한 2, 3천억, 3천억, 2, 3천억. 마일스톤은 이제 뭐 이게 되겠죠. FDA 허가시. 지금 3상 통과만 했으니까 FDA 허가는 서류만 잘 제출하면 되니까요. FDA 허가시 마일스톤을 뭐 수천억이라 해도 뭐 막 5, 6천억까지는 아니어도 뭐 2, 3천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 비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5% 이상. 매출에 따른 로열티. 이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상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기업 규모, 기술 수출 규모가 수조 원대. 그러니까 뭐 한 2조 원? 2조 원 가까운 규모의 계약이 맺어질 수가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될 것. 3상 약물이기 때문에요. 3상을 다 통과한 약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올 입장에서는 상당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금 수취되죠. 마일스톤 수취되죠. 나중에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비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죠. 그 로열티 비율이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음에도 있기도 함에 뿐더러 빅파마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빅파마들의 영업망을 구축한 걸 노리면 빅파마들의 매출이 훨씬 더 크게 될 거고요. 그럼 로열티도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한올한테는 상당히 이득입니다. 그리고 빅파마는 사실 보험업계와도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와의 그런 리베이트 같은 것들, 미국에서는 리베이트가 합법이니까 리베이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약 먼저
처방 우선순위를 우리 약을 먼저 해줘 라는 것들을 그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리베이트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약가도 많이 좀 낮춰서 약가 어느 정도 그 아제넥스 약가 정도의 수준은 비슷하게 하겠지만 조금 싸게 하더라도 빅파마들은 그런 영업망과 마케팅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업망 충분히 마케팅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사와의 손을 잡고서라도 우리 약을 먼저 시장에 쫙 풀어버리는 그래서 시장 선점을 확실히 노려버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빅파마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맙의 그런 TED 데이터가 안구돌출 반응률이 60% 이상 정도만 나오더라도 그래도 빅파마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왜? 그레이브스병과의 콜라보라는 엄청난 그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뮤노반트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약을 삼상까지 다 시켜놓고 묶여둘라 했더니 묶여둘라 하다가 더 좋은 약이 있어서 아이메로프루바트라는 더 좋은 약이 있어서 로이반트는 어차피 이뮤노반트든 현금 흐름이 뭐 좋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일단 뭐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바토클리맙보다 아이메로프루바트가 좋다 그래서 바토클리맙을 임상 개발만 해놓고 상업화를 안 하고 아이메로프루바트에 집중을 하려 그랬더니 한올바이오파마가 다른 제약사에다가 빅파마의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먼저 테드 시장을 같이 가져가면서 그레이브스병 환자도 같이 끌고 가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빅파마들도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삼상부터 바로 또 시작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FDA랑 협의를 해서 우리도 그레이브스병 할래? 라고 시작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을 수 있죠. 이게 부작용면이 좀 걸리잖아요. 빅파마 같은 경우는 부작용면도 어떻게 해결해 버릴 수 있냐면 스타틴 계열의 그 콜레스테롤 조절 가능한, 그러니까 부작용이 뭐 약을 투여 안 하면 자연 치유가 되지만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약을 매주 투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바토클리맙의 콜레스테롤 부작용을 컨트롤을 해줘야 되잖아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약물이. 그럼 부작용을 컨트롤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컨트롤은 스타틴 계열의 약물로 분명히 컨트롤이 가능한다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 바토클리맙을 처방하면서 스타틴 계열 약물도 같이 공짜로 줘버리는 거예요. 무료로. 그거 얼마 안 하니까. 그거 한 알당 얼마 안 하거든요. 뭐 몇십 원, 몇백 원 단위이기 때문에 거의 얼마 안 해요. 그래서 빅파마 입장에서는 우리 약 처방해. 그리고 스타틴 계열 같이 먹어. 그럼 너네 안전해. 부작용이 다 컨트롤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부작용이 높더라도 일단 바토클리맙을 시장에 쫙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을 같이 진행해버려요. 스타틴 계열이랑 같이 해가지고 약물을 병용 투여해서 같이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빅파마들이 바토클리맙을 시장에 풀어놨죠. 그레이브스병 치료제도 임상을 진행해서 환자 모집도 빅파마들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뮤노반트가 출시할 수 있는 2027년대, 2028년대 이때 출시가 빠르면 그때 가능할 것 같은데 2028년쯤이면 그레이브스병 임상도 마무리가 돼버리면 2029년이나 2030년쯤에 바토클리맙도 풀리게 될 텐데 그러면 아이메로프루바트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선점한 건 바토클리맙이죠. 그쵸? TED로 먼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빅파마들의 영업 마케팅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60% 이상의 안구 돌출률이 나온다면 아마 바토클리맙 가져가려고 줄 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상을 통과한 무위험 자산의 TED 시장에서 지금 태폐자밖에 없는데 걔는 그레이브스병 컨트롤도 안 되지. 근데 바토클리맙은 FcRn 저해제 계열에서 유일한 TED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로 되어버렸지. 아제넥스가 실패했기 때문에 유일한 치료제로 되어버렸지. 편의성도 좋지. 부작용도 컨트롤이 가능하지. 3상 통과했기 때문에 그냥 승인만 내면 되지. 현금 흐름 따올 당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폐자가 먹고 있는 시장의 사이즈가 사실 그 청력 소실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한 2, 3조 원쯤에서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TED 시장이 한 5, 6조 원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2030년 되면 막 7, 8조 원 이렇게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해서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바토클리맙이 투여가 된다면 그리고 태폐자에 있는 그런 환자들까지 가져와서 왜냐하면 그레이브스병까지 컨트롤이 되니까 태폐자에 있는 환자들까지 뺏어와서 가져간다면 이거 엄청난 시장성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60%가 넘는다. 반응률이 60%가 넘는다 그러면 아마 줄 설 겁니다.
예, 만약에 한올이 반환을 받았다면요. 아마 줄을 쓸 겁니다. 그래서 한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다. 그게 사실 그래봤자 내년이잖아요. 이 모든 데이터들이 나오는 게 그래봤자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뭐 한 3, 4월, 4, 5월쯤에 아마 두 번째 임상 데이터까지 모두 다 나올 것 같은데 임상이 끝나고 데이터를 도출하는 시간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3, 4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텐션 임상까지 하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 아무튼 데이터 발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반환을 하냐 마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60% 이상 통계적 데이터가 내년 상반기에 두 번째 임상까지 다 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60% 이상이 찍혔다. 그러고 나서 반환을 하겠다. 그러면 한올 입장에서는 땡큐죠. 엄청난 땡큐가 될 수 있습니다. 빅파마들이 아마 줄 서서 가져갈 거다. 바토클리마브로 테드와 그레이브스병을 동시에 치료한다는 거는 상당한 시장성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그 부작용 컨트롤 가능한 것들 맘만 먹으면 그 스타팅 계열 약물 같이 병용 투여하면 되니까 스타팅 계열 약물도 같이 공짜로 줘버리면 돼요. 그냥 그거 얼마 나기 때문에 그냥 줘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들 입장에서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의약 그 제약 업계에서는 시장 선점 능력이 엄청나고 빅파마들의 그 영업망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영업망 활용해서 시장 선점해버리면 상당한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특허 절벽 때문에 지금 빅파마들이 그런 성공 확률 높은 자산에 집중해서 자본을 투자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게 나와버린다면, 시장에 이런 게 나온다면 줄 서서 사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계약금과 마일스톤, 그리고 매출에 따른 로열티 비율도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부작용 그거 문제될 거 없다, 시장 선점이 먼저다 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0%일 때 70%일 때는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진짜 그 의약품 업계에서는 잘 안 쓰는데, 이게 게임 체인저급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태페자 시장 다 가져올 수 있다. 있는 정도. 그러니까 뭐 엄청 섬유화가 진행이 다 돼서 이미 늦은 환자들까지 태페자만이 치료가 가능한 군까지는 그 바토가 가져올 수는 없지만, 반응률이 70% 이상이 나와버리면 상당한 시장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레이브스병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반응률도 70% 이상이고 그레이브스병까지 컨트롤이 가능한다고? 그럼 이때는 빅파마들이 서로 달라들 반응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쯤 되면 계약금이 거의 한 2천억 원 이상? 이 될 수 있고, 왜냐면 3상을 다 통과한 약물이기 때문에, 임상을 성공한 약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일스톤도 또 수천억 더 많이 받겠죠. 저 위에 60%일 때보다. 그리고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도 뭐 20% 정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추정입니다. 추정이 될 것 같고요. 수조 원의 계약 규모가 될 텐데, 이거는 뭐 3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죠. 3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이 상태가 되면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는 아마 수조 원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한 2, 3조 원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응률이 70%일 때는 대박이죠. 만약에 반응률 70%인데 바토클리마브를 상업화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뮤노반트가 우리 상업화 안 할게, 너네 다 가져가 하고 가져올 수만 있다면 아마 대박 계약을 한 번 더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70% 정도 되면 빅파마에서 아마 러브콜이 엄청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환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여러 빅파마에서 한올에 지금 이미 접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전혀 검증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미 반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토클리마브의 시장성, 즉 TED의 시장성을 보고 이미 불밑 작업을 들어가고 싶은 그런 회사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TED 성공을 한다면, 이미 성공을 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약금 싸움이기 때문에 70% 이상 나오면 아마 한올이 가만히 있어도 빅파마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사가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테드와 그레이브스병의 이런 병용 조절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약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의 미충족 수요가 엄청 높거든요. 근데 그레이브스병 환자한테는 투여를 바로 못해도 TED 환자를 통해서 그레이브스병이 컨트롤이 가능함에도 그 환자들의 그런 상황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빅파마에서 가져가면 임상 또 바로 진행해서 그레이브스병도 그 빅파마의 그런 뭔가 마케팅, 영업망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장 확장 속도와 나중에 이뮤노반트보다 좀 늦게 출시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사이즈가 그레이브스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제넥스가 그레이브스병도 거의 테드 실패한 이후로 그레이브스병도 아마 거의 실패 확률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쵸?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이뮤노반트가 증명을 해놓은 70%, IgG 70%를 기준으로 감소를 시켰냐 아니면 감소를 못 시켰냐에 따라서 반응률 자체가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IgG가 70% 이상 감소한 저해제랑 FcRn 저해제랑 70% 이상 감소시킨 저해제랑의 반응은 거의 두세 배 가까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IgG, 딥한 IgG 감소 농도 때문에 바토클리맙은 그레이브스병에 성공을 할 수 있어도 아제넥스는 그레이브스병에서도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레이브스병까지 이제 독점 시장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TED와 그레이브스병 모두 독점 시장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보다 좀 늦게 출시한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선점 효과를 노리진 못하겠지만 빅파마들이 후발주자로 나가더라도 시장을 잡아먹을 만한 게 충분히 있는 만큼의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미 TED로 그렇게 만약에 상업화를 성공을 해서 1, 2년간 투약을 하고 있었다면 굳이 환자들도 스타팅 계열 약물 같이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컨트롤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다른 회사들이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처방을 의사들이 굳이 잘 컨트롤되고 있는 약물이 있는데 굳이 아이메로프로바트로 다시 바꿔서 처방하기에는 본인들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 그래야 하지라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시장을 TED로 선점을 해놓고 있다면 빅파마 입장에서는 그레이브스병 임상까지 같이 진행을 해서 이뮤노반트보다 조금 더 늦게 출시가 되더라도 그레이브스병 시장의 일부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마케팅 영업망 능력으로 보험사와의 협업으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그런 뭔가 그 시장을 조금이라도 잠식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빅파마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어서 시장 가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70% 이상 나와주면 어마어마한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뮤노반트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뮤노반트는 TED를 성공한다면 50% 말고 60에서 70% 사이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60%나 또는 70% 이상 성공한다면 반환을 한올에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정말 이뮤노반트가 못했다면 이럴 수 있죠. 우리 TED 성공했어. 근데 너희한테는 반환 안 할 거야. 우리 갖고 있을래 그냥. 우리 그냥 가지고 있을게. 그럼 한올이 그러겠죠. 야, 너네 상업화도 안 하고 갖고 있으려면 뭐하러 갖고 있어? 우리한테 줘.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이뮤노반트는 아니야, 안 줘. 우린 갖고 있을래. 왜? 우리가 너네한테 주면 TED 약물 이거 바토클리맙 다른 데에 팔면 우리 아이메로프로바트 이거 갖다 쓸라 그래도 이미 시장 선점하고 있는 약물들이 있고 이미지가 그렇게 뭐 바토클리맙도 좋다는 이미지가 대형 빅파마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마케팅을. 바토클리맙도 부작용 컨트롤 가능하고 편의성도 좋고 IgG 감소율도 뛰어나다라는 게 시장에 다 퍼져서 이미 그 약물 쓰고 있으면 우리 아이메로프로바트 시장 침투할 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TED 그냥 너네한테 반환도 안 하고 갖고 있을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다면 이거는 상당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고 이뮤노반트도 안 좋아요. 사실.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TED 성공해놓고 아이메로프로바트 있다고 TED를 상업화를 안 한다고? TED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럼 너네가 상업화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뭐라도 해야지. 근데 너네 왜 그래?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상당하잖아요. 그죠? 한올도 이뮤노반트 주주예요. 그렇잖아요. 한올도 주식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올도 이뮤노반트 주주이기 때문에 한올도 주주로서 또 제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상식선에 있는 기업이고 주주를 위한 미국에 있는 기업이고 TED가 성공을 한다면 이뮤노반트도 가만히 있진 않죠. 왜냐면 이뮤노반트도 야 우리 돈 수천억 들어서 성공 임상했어.
우리도 돈 많이 들어갔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뮤노반트가 한올한테 반환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상호파를 한다는 얘기고요. 상호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상호파도 안 하고 반환도 안 하고 본인들이 그냥 갖고만 있겠다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소송 리스크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집중할 거니까 바투클리마 우리 갖고만 있을게. 너네한테 안 줄게. 그리고 상호파도 안 할게 하는 거는 계약 의무상 말이 안 됩니다. 이 상호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성실히 의무가 있는 계약 의무상 그건 안 됩니다. 좋은 약물을 묵히고 있겠다는 절대 안 되고요. 상호파를 하든지 아니면 바투콜리마블 반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상호파를 하면 좋은 거고요. 상호파를 하면 이뮤노반트가 안 하고 다른 데도 라이센스 하우스를 또 할 거기 때문에 한올 입장에선 달라질 게 없어요. 마일스톤 받고 로열티 받고 하면 돼요. 그건 달라질 게 없고, 만약에 상호파를 안 하게 되면 바투클리마블 눈에 가져가 하면 이뮤노반트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수천억 들여서 임상했어 라고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바토 다 가져가. 반환할 테니까 너네 빅파마에 팔 거 아니야. 그거 계약금이나 뭐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우리한테 좀만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수천억 들여서 임상했잖아요. 이뮤노반트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공짜로 줄게 가져가. 우리 삼상 열심히 성공했는데 너네 그냥 가져가. 우리 안 쓸래. 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본인들도 이득을 남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우리한테 좀만 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정 금액 수천억 뭐 2, 3천억 정도 해서 일정 금액 우리한테 줘. 임상 판 만큼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일시금으로 줘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 한올 입장에서는 계산을 해 봐야겠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로열티로 따지면 거의 뭐 한 자릿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과연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 한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격을 할 수 있을까요? 한올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죠. 우리는 기회비용 날렸어. 너네가 상호파 고의로 지연시켰잖아. 그런 바람에 우리 시가총액도 떨어졌고, 지금 우리한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너네가 지금 그 약물 팔았으면 마일스톤도 우리도 받았을 거고, 그에 따른 로열티도 나중에 2027년이나 뭐 MG 중증금무력증도 성공했는데 지금 상호파 안 했잖아요. MG 중증금무력증도 어느 정도 팔았으면 우리한테 돈이 들어왔을 거고 했는데, 우리 그 로열티도 다 못 받았어. 그 손해가 너네가 쓴 임상 손해보다 더 클 수도 있어. 우리 시가총액 몇천억 떨어지는 거 봤지? 너네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우리가 그거 손해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한올 입장에서는 합리적 노력 의무 위반이 있거든요. 합리적 노력 의무가 있거든요. 합리적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로 계약 해지 사유로 막 밀어붙여요. 예를 들어서, 야, 너네 상호파 했어야지 왜 안 해? 너네 노력해야지 왜 안 해? 상호파하려고 노력해야지 안 했잖아. 그럼 너네 책임이야. 너네 책임이니까 우리가 너네한테 임상 비용 왜 대줘야 돼? 너네가 그거 성공했는데 너네가 상호파 안 한다 했잖아. 우리가 뭐라 그랬는데.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 너네가 결정하고 너네가 상호파 안 한 거야. 너네가 그럼 임상 4천억, 5천억 들어가서 TED 성공했잖아. 근데 너네가 상호파 안 한다며. 그럼 너네한테 우리가 돈을 왜 줘야 돼? 너네가 결정했는데. 그렇게 억울했으면 상호파를 했어야지. 아니면 우리한테 반환을 넘기든가 하면서 한올 입장에서는 보상해줄 의무가 거의 사라질 수도 있죠. 거의 크게 줄어들거나요. 그러니까 하보랑도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올이랑 이뮤노반트랑 지금 좋은 협력 관계라고들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가장 윈윈인 거래가 서로에게 뭘까라는 게 사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서로 윈윈인 거래, 윈윈 할 수 있는 거래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뮤노반트는 바투클리마블 안 한다 그랬잖아요. 바투클리마블 암수고 아이메로 프로바트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한올에 바토를 모두 반환을 해요. 그 다음에 2번, 한올은 이뮤노반트에 그동안의 임상 비용을 직접 주지는 않지만 향후에 제3자 빅파마가 되겠죠.
빅파마. 제3자에게 재수출 시 발생하는 수익의 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로열티인데 낮은 한 자릿수 정도, 아주 일부분을 이뮤노반트에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3번, 대신 이뮤노반트는 아이메로프루바트 개발에만 전념하고 한올과 파트너십 지속 유지한다. 이 정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뮤노반트는 한올의 바토를 모두 반환을 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바토 안 갖고 있겠다고 했으니까. 바토를 다 줘버려야죠.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TED 성공했는데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괜히 계약 성실 의무만 위반되고 오히려 더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한올의 바토를 모두 주는 대신에, 야 그러면 너네 매출에 대한 로열티 우리 좀만 줘. 우리가 임상 성공 열심히 했고 테드 개발 열심히 해놨어. 그러니까 너네 바토 우리는 바토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가져는 가는데 우리가 돈 많이 썼으니까 우리한테 로열티 계속 줘. 한 자릿수, 낮은 한 자릿수로 줘. 높은 한 자릿수로는 요구를 못 하죠. 왜냐면 한올이 손해 끼친 게 얼만데, 그쵸? 낮은 한 자릿수라도 줘. 라고 한올에게 이뮤노반트가 좀 제안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뮤노반트는 이제 아이메로프루바트 개발에만 전념을 하고 한올과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뮤노반트도 바토클리맙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반환하면 털어버리는 거고, 한올바이오파마도 바토클리맙 반환받으면 다시 라이센스 아웃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아이메로프루바트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뮤노반트도 좋은 거고, 로열티가 들어오니까 이뮤노반트한테도 로열티가 한 자릿수지만 그래도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계약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한올 입장에서는 3상이 완료된 TED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강력한 무기예요, 거의.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한테 협상을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민할 수 있는 거래, 계약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나중에 한올이랑 이뮤노반트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4월쯤 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4월에서 5월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과연 바토클리맙을 반환을 했을 때가 어떨까?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가정하입니다. TED가 실패하면은 뭐 할 게 없고요. 사실 아이메로프루바트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한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근데 TED가 실패한다고 해도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미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에 대한 가치를 모두 다 뺐기 때문에 TED가 실패한다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리지는 않을 거고요. 한올 입장에서도 이뮤노반트가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는다면 한올 입장에서도 흘러내릴 이유가 없겠죠. 그쵸?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메로프루바트에 더 집중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이메로프루바트의 기업에 대한 가치, 기대감이 동시에 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한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TED가 실패를 한다면. 근데 성공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공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50%일 때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60% 이상부터는 사실 이 그레이브스병과의 콜라보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력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시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빅파마들이 팔게 된다면. 70%일 때는 말할 것도 없다. 빅파마들이 아마 서로 달라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한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뮤노반트가 만약에 TED만 성공한다면 반환을 하면 요렇게 될 거니까 좋고요. 이렇게 될 거니까 좋고,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뮤노반트가 어떻게 될까요? 한올한테 마일스톤 줘야 돼요. 예, 그거 성공했는데도 너네 상호파 지원해서 안 하면 당연히 마일스톤 줘야죠. 그죠? 중증 근무력증도 지금 물론 아제넥스 때문에 너네 아이메로프루바트 개발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게. MG도 사실 바토클리맙 시장에 내놓고 스타팅 계열 약물 같이 처방하면서 투여해도 돼요. MSE지표 좋게 나왔잖아요. 아제넥스보다 MSE지표 훨씬 좋게 나왔고 환자들 증상 개선도 훨씬 좋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호파 안 했잖아요. MG라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아이메로프루바트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바토클리맙은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질까봐
사실 시장에 안 내놓은 것도 있는데 스타팅 계열로 약물 조절하면서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바토클리막을 다른 제약사의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상업화 해도 됐죠. 근데 이뮤노반트는 그냥 묵살 해버렸잖아요, MG를. 그래서 한올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제넥스 있으니까 괜찮아. 그럼 우리 TED는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자 라고 하는 걸 MG 상업화 안 하는 순간부터 지금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뮤노반트는 우리 아이메로프로바트로만 할게, 바토클리막 안 할게, 일부 권리 반환하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공시까지 했고, 만약에 TED 성공했는데 우리가 바토클리막 할게 라고 하면 한올 입장에서는 오케이, 마일스톤 줘, 그리고 로열티도 계약대로 줘 하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상업화 안 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한테 다 내놔 하겠죠. 그죠? 우리한테 다 내놓는 대신 이런 윈윈인 계약을 하자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빅파마가 팔기 시작하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면 한올 입장에서는 이때 3상이 끝난 약물을 재기술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를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어서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빅파마가 약을 팔기 때문에 로열티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로열티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뮤노반트 또 아이메로프로바트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파마인 어떤 회사와 제3자의 제약회사와 이뮤노반트, 로이반트와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서로 이 약들이 대결하면 할수록 한올은 어때요? 서로 이 약들이 잘 팔리려고 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한올 입장에서는 누워서 떡 먹기죠. 그죠?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래로 가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하다. 근데 과연 그 기업이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60%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TED가 성공한다면. 약의 기존 원리상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환자 모집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이뮤노반트에서 검토를 하고 환자 모집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응률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태페자보다 높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태페자보다 좀 낮을 건데 과연 그 낮은 정도가 60에서 70%가 될지 아니면 50%에 머물지 이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60% 이상만 나와줘도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영상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주말 오늘 하루 실력을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지난번처럼 좋은 의견 있으시거나 객관적인 의견 있으시거나 여러 다양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